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사자소학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도 있는 혼정신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래의 구체적인 구절이 나오는 사자소학 시간이니까 편하게 한번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태도, 부모님을 보는 눈빛,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시작 친측에는 진퇴 필공하고 입즉 시족하고 좌즉 시술하라 라고 한번 배우시겠고요. 혼필 정욕하고 신필 성후하라, 하즉 선침하고 동즉 온피하라, 이렇게 배우시겠습니다. 자, 시좌 친측에는 모실시 앉을좌 어버이측 곁측, 어버이친 곁측, 모실시 앉을좌 시좌 모시고 앉았습니다. 어버이층 곁측, 어버이를 제 곁에 이렇게, 자, 부모님을 제 곁에 두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게 되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이 곁에, 자, 내 곁에 부모님 아니면 또 부모님 옆에 내가 앉게 되어도 됩니다. 자, 부모님이 아무튼 제 옆에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모시고 앉았습니다. 부모님 곁에 내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앉게 되었을 때는 진퇴필공하고 나아갈지 물러날 때 반드시 필 공손할 공, 나아갈지 물러날 때 반드시 필 공손할 공. 두 자씩 보세요. 내가 그 부모님 곁에 있을 때 나갈 일이 있고 들어갈 일이 있고 있어. 나가고 물러나고 오고 가고 할 때 반드시 공손하게 하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 소리 많이 내지 말고 문 닫는 소리도 조용히 거동을 좀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즉 시족하고 설립 곧즉 볼시 발족, 설립 곧즉 볼시 발족. 자, 부모님 앞에 제가 서 있거든. 즉자는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가 서 있게 되면, 자, 부모님 앞에 제가 서 있게 되면 부모님 막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서 있게 되었을 때는 살짝 고개를 내려 발을 쳐다보면서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 있을 때에 부모님 옆에 네가 서 있게 되거든. 발 쳐다보면서 자세를 하여라. 정말 구체적이지 않나요? 제가 어느 에티켓 책을 봤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눈을 빤히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사람 눈을 쳐다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티켓 책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남자분을 만나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와이셔츠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와이셔츠 이렇게 잠궜던 단추 두 번째를 약간 응시하면서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예의 바른 태도로 듣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자들 경우는 목걸이를 살짝 봐주는 것도, 이렇게 눈을 빤히 계속 쳐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에티켓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책 보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 볼 때 때로는 다른 데 보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지만, 정말 눈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 사이 아니고서는 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여도 눈 빤히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눈을 마주치되 때로는 다른 곳을 응시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사자소학에서도 부모님 옆에 네가 서 있게 되거든. 부모님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볼 수 없으니 서 있을 때는 발을 쳐다봐라 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좌즉 시술하라, 앉을좌 곧즉 볼시 무릎슬, 앉을좌 곧즉
곶즉 볼시 무릎 쓸 자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부모님 옆에 앉았다 해라. 네가 앉게 되면 볼시 무릎 쓸, 무엇을 보고 앉아있냐? 또 방바닥 막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너의 딱 앉았을 때에 무릎을 살짝 응시하면서 이렇게 응시하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부모님 옆에 앉아 있도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생활 예제를 사자수학에 써놨습니다. 부모님의 내 옆에 계신다면 말하는 것 하나, 앉아 있는 것 하나, 서 있는 것 하나까지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일단 내가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옛날 사고방식에서 특히나 성리학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서 세자가 잘못되게 되면 세자를 때릴 수 없고 혼낼 수 없기 때문에 세자를 지도하는 스승님이 맞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혼나는 것처럼 당연히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혼납니다. 연대 책임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수학 구절에 너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부모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옛날 거와 현대 것을 잘 융합해서 융통성 있게 예절을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 번만 노래하고 옆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좌 진측에는 진퇴 필공하고 입즉 시족하고 좌즉 시슬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조금 아셨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혼필정욕하고 혼필정욕하고 이 구절에서는 혼정신성이라는 구절의 원구절이 되겠는데요. 혼정, 신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왜 그러느냐? 먼저 뜻을 보면 얻을혼 반드시 필 정할적 요욕이라고 있어요. 이불욕자입니다. 이불욕. 다시 얻을혼 반드시 필 정할적 이불 욕자라고 보시겠습니다. 이불 중에서도 덮는 거 말고 깔개, 지금 말하면 매트리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면 반드시 정한다 요를 즉 부모님은 이건 내 10살 된 아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네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돼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거든. 해가 질 때쯤 되어 부모님이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 다가오면 네가 방에 가서 잠자리 편할 수 있도록 이불을 펴드려라 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침대 생활을 하지 않는 시대였고 각자의 방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무실 때는 이불을 폈고 우리는 다 주무시고 나면 이불을 걷어서 겠지요. 그래서 항상 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모카섬으로 만든 이불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작업을 부모님 대신해서 자식이 해주는 건데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부모님 이불자리 제가 다 봐주고 편하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주무시게끔 안락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호텔에서 잘 때도 얼마나 나의 그 침대를 깨끗하게 안락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호텔의 성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손님으로 갔는데 내 잠자리를 아주 너무 좋게 대접을 해주면 정말 대접을 더 잘 받았다는 느낌을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신경 쓰는 게 이부자리입니다. 깨끗하게 빤 것을 뽀송뽀송하게 깔아드리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베개도 좀 깨끗한 걸로 드리는 편인데 그것이 곧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고 아끼고 있다는 증거로 보일까봐 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날이 저물게 되면 자식은 부모님의 이렇게 잠잘 자리를 정성스럽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심필성후하라. 심필성후하라. 새벽신 반드시 필 살필성 기후후. 새벽신 반드시 필 살필성 기후후 안후후. 안부후자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 되거든 반드시 살펴라. 안부를. 누구의 안부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죠. 같이 살기 때문에. 자, 새벽입니다. 부모가 깨기 전에 자식은 일어나서 밤새 아프시진 않았는지, 혹여나 무슨 일이 있진 않았는지 궁금하면서 부모님의 침소를 가서 인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반드시 안부를 살펴야 그게 자식의 도리다라고 했습니다. 저거를 매일매일 깍듯이 지켜서 조선시대에 살았는데 현대로 저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는지, 아프신 데는 없는지, 오늘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기분 좋게, 또 요즘 현대식으로 뽀뽀도 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고 서로가 유대감이 깊어지는 관계가 아닐까요? 그래서 혼정신상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잠자리와 아침에 잘 주무셨는지 살피는 그런 정성 어린 효자의 태도를 혼정신성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사자수학에서 구절이 정확하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 하즉 선침하고 자 보시면 여름하 곧즉 부채선 백예침 여름하 곧즉 부채선 백예침입니다. 자, 여름하 곧즉 여름이 되거든 부채선 부채로 백예침 베개 즉 이불 자리 가서 베개 위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더운데 베개 베고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면 부채 가지고 가서 시원하게 붙여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름이 되면 부모님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자녀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여라 해서 부채질 하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 부채질 밤새 할 수 없죠. 옛날 중국의 효자들은 세상에 그렇게 더울 때 부모님 주무실 때까지 숙면이 들어갈 때까지 부채질을 해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바꾸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불자리 시원한 거 사주실 수도 있고 우리 안고 자는 대나무 죽부인 드릴 수도 있고 더 좋은 건 에어컨 같은 거 사드려서 여름만큼은 제가 전기세 내드릴 테니 시원하게 키고 계십시오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행동을 실천해보는 그런 효도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겨울을 볼까요? 동즉 온피하라. 동즉 온피하라. 겨울동 곧즉 따뜻하론 이불피. 자, 겨울에는 겨울이 되거든 따뜻하게 해드려라. 뭐를? 이불을. 이게 따뜻함을 당하도록 따뜻함을 입혀드려라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똑같죠. 겨울엔 따뜻하게 해드려라. 하지만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일러 많이 트십시오. 가스비 내드리겠습니다. 또는 저 어떤 뭐 보일러를 바꿔드려. 한참 광고 한번 있었죠. 여보,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뭐 이런 광고 구절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부모님이 겨울을 잘 나실 수 있도록 보일러도 교체해 줄 수도 있고요. 매트 따뜻한 온수 매트 사드릴 수도 있고 덮을 때 정말 따뜻하라고 극세사 이불을 선물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마음 씀씀이 하나가 부모가 받았을 때 정말 내가 우리 아이한테 효도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의 효도를 우리가 동온하청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봅니다. 동온하청. 겨울엔 따뜻히 해드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것도 바로 효도하는 자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정신성과 동온하청이 나오는 사자수학의 구절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보시고 이렇게 사자수학은 효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도했다고 합니다. 현대 걸로 약간 바꾸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했는데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감하신다면 가끔씩 댓글도 한 번씩 좀 나눠주시면 제가 같이 답장도 하고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성독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홈필 정력하고 신필
성우하라. 하즉 선침하고 동즉 옴피하라. 자, 오늘 사자수학 배우셨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예절 공부, 사자수학 공부도 같이 한번 공유하시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